1조 300억짜리 무기, 세계에서 6개밖에 없는 무기, 중동이든 유럽의 나라들이 서로 배치해달라는 무기를 미국이 그냥 자기들 부담으로 한국에 가져다 놨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이 점점 실전 배치 차원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주한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무기를 갖다 놓은 겁니다. 솔직히 북한이 전술 핵무기 같은 부분을 평택항이나 부산항이나 외관 미군 기지나 오산 비행장이나 이런 부분을 겨냥을 했을 때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공격을 할 때는 한두 발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발을 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드 미사일이 최대 48발까지 68, 48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날아오는 북한의 미사일 48발까지는 막아낼 수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핵과 미사일 위기에서 미국을 믿기보다는 북한을 더 믿고 중국을 더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갖다 놓은 미사일 발사대 4기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드 미사일 48, 32, 32발을 사실상 1년 이상 무용지물화 시키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어제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라. 법대로 하라. 그러면서 기존의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꼼수였다. 사드를 조기 배치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꼼수였다. 그러면 그것이 전 정권에서 한 건데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업무가 중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드를 미국하고 배치 합의를 한 것은 작년 7월이고 탄핵이 12월 달에 있었으니 그 과정 5월 달에 사드 배치를 언제 어떻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되어 있었고, 다만 탄핵되고 난 이후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연말까지로 되어 있던 사드 배치 부분을 올 연말 5월달까지 좀 당겨서 정권이 교체되기 전에 2발을 위로 올려놨다. 성주 레이더도 올려놨다. 이것이 불쾌한 겁니다.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올 연말까지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안 불쾌해서 사드 배치를 연말까지 해결되도록 했었겠습니까? 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또 잘못됐네. 올 연말에서 또 1년일 거예요. 지금에서 1년이 아니라. 이것도 1년이라는 것은 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시간을 질질 끌어서 허가를 안 내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LCT 같은 거 보면요. 해주려고 작정을 하게 되면 온갖 수십 가지 탈법을 행하면서 해줘버리고요. 이런 환경영향평가 이런 게 그런 겁니다. 문화재 무슨 환경영향평가, 교통환경영향평가, 일반 자연환경영향평가 이런 거는 돈 먹고 봐줄 놈은 순식간에 봐줘버리는 거고, 이걸로 가지고 따져보겠다 하는 거는 안 해주려고 할 때 이걸로 갖고 따져보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공장도 아니고 무슨 상업용 건축물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공해시설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라는 게 웃기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오산 비행장에 미군의 새로운 전략 폭격기든 이런 게 한 대 앉을 때마다 거기에서 배출하는 엄청난 양의 한마디로 이 배기가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비행기에서 많이 나오지요. 미군의 한 개 편대가 한국 위기 때 새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앞에다가 환경 오염물질 배출 측정기를 갖다 놓고 이 비행기 여기 앉으면 안 된다. 기준치 넘어섰다. 들 내라 하고 전국에 있는 미군 부대에 다 이 뭡니까? 환경오염, 토양오염 이런 측정하는 조사단이 가서 환경부 산하에 측정을 해서 이 토장을 오염시켰으니까 빼라고 하고, 그리고 미군의 무슨 장갑차나 탱크가 지나다닐 때마다 주변에 있는 이 한국의 각종 시설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빼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무기라는 부분, 지금 북핵 위기라는 부분, 미사일 위기라는 부분, 여기에 긴급 배치된 무기라는 부분에서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으로부터 이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등을 지키고 한국도 그 덕에 북한의 미사일 피해로부터 좀 지켜보자고 하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지금 한국의 진보, 좌파, 종북, 그 다음에 새로 집권을 한 이 야권, 구야권 계열의 정당들, 그리고 일부 종교인들부터 어쨌든 대한민국의 왼쪽에 있는 사람은 전부 이게 싫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북한의 입장이 더 좋고 중국의 입장을 더 듣고 싶고 미국하고 일본은 근본적으로 싫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사드 배치를 안 시키고 다시 드러내라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들의 지지를 받고 집권한 현 문재인 정권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시간을 끌어서 완전 배치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확연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핑계를 대지 말고요. 그냥 사드 빼라, 우리는 사드 싫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사드 포대에 대해서 법령에 따른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70만 평방미터의 규모의 부지 공여 계획을 세워놓고도 실제 32만 평방미터만 공여한 것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정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근거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33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32만이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한 거다. 부지 추가 공여 계획이 적시된 작년 11월 국방부 내부 문서에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데 만약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가면 공청회 등이 의무화되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 배치 자체가 물 건너 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권이 문제 삼는 것은 사드 배치 부지를 이렇게 U자로 말발굽 자석처럼 해가지고 이 부지만 이렇게 넣고 가운데 부분을 일단은 빼놓는 상황으로, 즉 원래는 전체적으로 70만 평방미터인데 이걸 다 하게 되면 70만 평방미터인데 그렇게 되면 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못해도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 1년쯤 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주민들 그 반대한다고 야단인데 그 사람들 불러서 공청회까지 하면 일이 쉽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는 지금 이걸 조기 배치해야 될 필요 때문에 들려온 거지 시간 느긋하게 갖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라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군은 가운데 거는 일단은 빼고 성주 골프장 전체는 148만 평방미터인데 자, 이 중에서 이렇게 32만 평방미터만 쓰고 나머지 115만 미터는 이렇게 군이 지금 갖고 있으면서 이 중에서 2차로 37만 평방미터를 차후에 미군에게 또 제공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32만하고 37만을 합치면 69만이 되기 때문에 69만이 되면 33 이상이 되어서 최소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군이 부지를 이렇게 말갈국 형태로 만드는 편법을 자행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정된 부지 모양이 청와대 이야기입니다. U자형인데 가운데 부분을 일부러 제외하도록 해서 비행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그 자체를 회피하려는 거다. 그래서 군은 주한미군의 2단계에 걸친 사드 부지 공여 계획을 비공개로 추진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도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 한 정황이다. 그래서 청와대 발표대로 군이 애초 70만 평방미터인 부지를 두 개로 쪼개
32, 37로 나누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한 의도가 밝혀진다면 다시 정식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군의 공개한 사드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는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시 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사드를 배치하는 포대가 군사시설이 아니라면 뭐가 군사시설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향후 배치까지 1년 이상이 더 걸릴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운영 방식도 바뀔 거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핵심이 딴 거 없습니다. 무기에 무슨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거는 큰 시설물이나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서면 주변에 교통이 늘어나고 오염이 되고 하는 것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건데, 그럴 때 사드 갖다 놓는데 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는 건 전자파 유해성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청와대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공언한 만큼 평가가 끝날 때까지 레이더도 가동시간을 조금만 하든지 단축시키든가, 안 그러면 북한이 도발이 없을 경우에는 꺼놓고 있으라, 이 이야기가 미군에 요구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은 올해 안에 2017년 안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고, 완료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게 미국하고의 지금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한국 측은 미국에 설명을 했고 미국이 이해를 한다 말을 했지만은 어제 미국의 이 시링 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청장이 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은 사드의 기술적인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자파 유해성이나 사드의 실효성, 즉 효용성, 이런 걸 하도 시비를 거니까 이게 성능이 확실하다, 또 전자파라는 게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러 왔는데요. 한국은 이거를 가지고 앞으로 한미관계나 대북 대중관계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면 미국도 또한 마찬가지로 사드를 가지고 한국의 동맹 의지를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2015년 9월 3일로 다시 시계를 돌릴게요. 그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8월 초에 북한에서 이 휴전선에서 목함 지뢰를 터뜨리고, 그래서 이제 상호 포격이 왔다 갔다 하고 휴전선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될 때 미군의 전략 자산이 배치가 되면서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이 매우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이 남북 간의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수습되고 난 직후에 박 대통령이 중국 인민해방군 전성절 기념식 날 1월 4일을 한다고 천안문 막루에 올라갈 때, 적이 잘못 올라가면 미국의 우방 중에 적이 간 사람 하나도 없고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가장 최근까지 우리와 전투를 했던 군대다. 근데 어떻게 거기 올라가서 사회를 받을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올라간 부분이요, 한미 간의 관계에서 한국의 박근혜가 미국보다는 중국을 선택하는 것 아니냐라는 한마디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겁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 사드 환경영향평가는 결국은 미국의 지금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의지를 시험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요, 사드 배치라는 방어용 무기의 배치 부분을 벗어나서요, 한미 간의 동맹의 의지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일종의 핵심 사안이 되어 갈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한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천안문 막루에 갈 때 치명적일 수 있다 했습니다. 그거 갔다 오는 바람에 미국에서 엄청난 압박이 왔고 택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드 배치한다고 돌았고 위안부 협정도 조속히 마무리 짓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리막길로 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요, 문재인 대통령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미국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 제 유튜브에 댓글 다는 좀 왼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 보면 미국 똥구멍이나 빨아라 임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민족 자존심이나 민족의 무슨 이 주체 사상 같은 소리 하려고 하면 그거 상황을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중국의 음흉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덩거리 외교 그리고 미국하고도 할 말 다 하고 우리식으로 미국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제 대가를 치르고 나면 아 하고 느낄 겁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급격히 붕괴되어 갔습니다.